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까지 대동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목적지는 장보고함이 정박한 조선소였습니다. 그들이 함 내부를 둘러보는 내내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것이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60조 원짜리 게임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독일은 당황했습니다. 60년 전통 파트너십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해외 언론들이 긴급 타전했습니다. 에이펙 이후 판도가 역전됐다고 말이죠. 대체 왜입니까? 왜 캐나다는 갑자기 한국에 모든 걸 거는 겁니까? 북극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말입니다. 러시아 핵잠이 드나들고 중국 핵잠이 침투하는 그곳을 캐나다가 혼자 막아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미국 대신요. 그런데 핵잠을 막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똑같은 체급의 핵잠이 필요하죠. 독일에겐 없습니다. 프랑스도 망설이고 있어요. 영국은 자국 방어로 바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합니다. 한국 장보고함으로 시작해서 곧 나올 핵추진 잠수함으로 업그레이드하면 미국의 북극 부담은 사라지고 캐나다 해군력은 급상승한다고 말이죠. 오늘 한국이 어떻게 북극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독일을 믿었던 게 실수였습니다. 6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그들이 내놓은 잠수함은 북극 바다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험 가동 중 엔진이 멈췄죠. 영하 40도 바닷속에서 말입니다.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설계도가 아니라 장례식장 청첩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리처드 호크맨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나토 군사 분석관으로 22년을 일했습니다. 북극 안보가 제 전문 분야죠. 그동안 수많은 위기를 분석했지만 2024년 2월 그날만큼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제 책상 위 경보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러시아 야생급 핵잠수함이 캐나다 방공식별 구역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조용하게, 완벽하게, 우릴 비웃듯이 말이죠. 모든 감시망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레이더도 소나도 위성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토 최고위 회의가 즉시 소집됐죠. 저는 보고실에 섰습니다. 우리가 북극을 잃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뚫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감시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전력 자체가 붕괴 수준이었던 거죠. 노후 빅토리아급 잠수함들은 실전 투입이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두 척이 정비 중단 상태였고 실질적 가용 전력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현장 장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린 눈먼 상태로 싸우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전쟁을 지고 있는 셈이었죠. 그래서 독일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독일 기술진이 제시한 신형 잠수함 프로젝트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최첨단 설계도, 화려한 성능표,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까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나치게 고비용이었고 개발 속도는 느렸습니다. 극저온 환경 테스트에서는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했죠. 엔진이 얼어붙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승무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건 북극에서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회의는 패닉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북극을 전담할 여력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멘붕에 빠졌죠.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잠을 견제하려면 최소 준핵 잠급 동체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독일은 실패했고 미국은 손을 뗐고 영국은 자국 방어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나토 내부 아카이브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찾아야 했습니다. 실마리라도 가능성이라도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한 문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KSS-3 성능 보고서.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국? 북극 전략 회의에서 한국이 왜 나옵니까?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펙이 펼쳐졌습니다. 수치들이 눈앞에 쏟아졌죠. 그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문서가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용히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한국 이게 답일 수도 있겠군. 한국? 미친 짓 아닙니까? 캐나다 국방부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 계획을 보고하자마자 반발이 터져나왔죠. 고위 장성 하나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우린 독일과 60년을 함께했습니다. 검증된 파트너를 버리고 아시아 국가를 선택하자는 겁니까? 다른 참모가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북극 작전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건 도박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북극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검증된 실패를 반복할 겁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총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직접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출국 전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크맨 박사님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측 데이터에 과장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독일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방해 공작이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22년 경력을 걸고 한국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과하게 환영하지 않았죠. 정중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통역관이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한 번뿐입니다. 제 시험은 없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원 확인만 3번을 받았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보고 다시 삼함을 봤습니다. 거대했습니다. 3,000톤급 동체가 조용히 서 있었죠. 하지만 감동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관찰만 가능합니다. 간섭은 불가합니다. 캐나다 참모총장이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믿는 게 아니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릴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수함이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제어실 모니터에 수치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소음 측정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졌죠. 처음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1분이 지나자 그래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옆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AIP 시스템 풀가동 상태입니다. 그래프는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독일 214급 평균치를 순식간에 뚫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갔죠.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수치가 진짜입니까? 조작 아닙니까? 한국 측 책임자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가 수중 마이크를 켰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수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죠. 캐나다 참모총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3,000톤급 잠수함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습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더 조용해질 겁니다. 그 말투였습니다. 겸손한데 동시에 확신으로 가득 찬 그 어조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이 이어졌습니다. 정지 유지, 급기동, 심도 변경, 모든 테스트에서 장보고함은 예상을 초과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이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잠수함과의 성능 비교였죠. 그래프 상에서 한국만 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핵 추진 전환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국 책임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모듈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정치적 결정만 남았습니다. 제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핵잠수함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죠. 노트를 폈습니다. 첫 줄에 적었습니다. 의심은 끝났다. 이건 진짜다. 그 밑에 한 문장 더 적었습니다. 북극을 살릴 답이 여기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특별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캐나다 참모총장과 저 단 2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무겁게 닫혔죠. 한국 해군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보고 다시 삼는 핵 추진 전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이요? 제독이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동체 내부 구조가 보였죠. 핵 추진 모듈이 들어갈 공간이 이미 확보돼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군요.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그 확신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띄웠습니다. 북극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환경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화면에 북극해 지도가 떴습니다. 러시아 핵잠이 침투하는 상황이 시뮬레이션 됐죠. 먼저 독일 모델이 투입됐습니다. 7시간 12분 만에 탐지됐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저온 환경에서 소음이 급증합니다. 이번엔 한국 모델이 투입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시간, 20시간, 30시간, 42시간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2시간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온 환경에 최적화된 AIP 시스템입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작동합니다. 참모총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군요.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죠.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트럼프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곧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다. 전 세계 군사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한국 핵잠?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캐나다 본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죠. 즉시 귀국하십시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속 떠올랐죠. 42시간. 독일의 6배였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결집하고 있었죠. 한국, 너무 급진적입니다. 우린 전통적으로 독일과 협력해왔습니다. 트럼프 발언 이후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을 선택하는 건 위험합니다. 회의실에서 한 원로 장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호크맨 박사, 당신은 22년 경력을 가진 분석관입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국가에 우리 운명을 맡기자는 겁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검증은 끝났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 따위를 믿으란 말입니까? 그 시뮬레이션은 실제 북극 데이터 기반입니다. 독일은 7시간, 한국은 42시간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로비스트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과장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 기술은 60년간 검증됐습니다. 저는 손에 쥔 자료를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검증된 실패를 반복할 겁니까? 독일 잠수함은 북극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보수파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회의는 평행선을 달렸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북극 작전 지도를 펼쳐놨습니다. 한국 모델로 새로운 전략을 그리기 시작했죠. 42시간 자막 능력이면 러시아 핵잠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방어선을 3배 확장할 수 있었죠.
북극 전체를 커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북극을 지키려면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 그 밑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2번, 3번.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반발을 뚫고 진실을 관철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뒤 캐나다 국회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 모델의 성능을 보고할 차례였죠. 첫 문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호크맨 박사. 한국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보수파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60년간 신뢰해온 독일을 버리고 경험도 없는 나라를 선택하자는 겁니까? 다른 의원이 가세했습니다. 북극 작전 한 번 안 해본 나라에 60조 원을 맡기자는 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회의장이 들끓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기술진이 들어왔습니다. 로비스트까지 동행했죠. 의장이 발언권을 줬습니다. 독일 측 대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 측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42시간 자망?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장이거나 조작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직접 테스트를 참관했습니다. 조작 따위 없었습니다. 독일 로비스트가 비웃었습니다. 참관만 하셨죠? 실제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셨습니까? 제 입이 막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관찰만 했을 뿐 시스템 내부까지 확인하진 못했죠. 독일 측이 추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과거 고장 기록입니다.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에서 캐나다 해군 고위층을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호크맨 박사, 당신 혼자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한 제독이 말했습니다.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60년을 함께했습니다. 다른 장교가 덧붙였습니다. 한국 모델은 너무 새롭습니다. 리스크가 큽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린 실패할 시간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지금도 북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검증 안 된 도박을 할 순 없습니다. 제독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캐나다 해군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독일 편이었고 저는 고립됐죠. 그날 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데이터 조작 의혹. 캐나다 성급한 한국행 재검토해야. 독일의 조직적 공격이었습니다. 여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나토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실제 운용 기록, 정비 이력, 모든 걸 찾아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가동률은 독일보다 높았습니다. 고장 기록도 더 적었죠. 저는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조작이 있었다면 이 수치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나토 공식 데이터와 한국 테스트 결과를 겹쳐놨습니다. 그래프가 완벽히 일치했죠. 독일 측 주장대로면 한국은 10년 전부터 나토 데이터까지 조작했다는 겁니까? 반대파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이 시험 영상은 뭡니까? 한국 측에 긴급 요청했던 실시간 테스트 영상을 틀었습니다. 장보고 -3함이 북극 유사 환경에서 자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42시간 카운트가 실시간으로 돌아갔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 장보고함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소음 측정 그래프는 바닥을 기었죠. 독일 기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원로 의원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성능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핵추진 전환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까?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핵 추진 능력 없이는 북극 장기 작전이 불가능했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저는 의사당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핵 추진 전환 진짜 가능합니까?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일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즉시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공개하겠답니다. 총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확실히 확인하고 오십시오.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측이 저를 조선소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출입 통제 구역이었죠. 보안 검색만 4번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였습니다. 장보고 -3함이 생산 라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로봇 용접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오차 범위 0.1mm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0.1mm요? 3,000톤 동체를 그 정밀도로 만든다는 겁니까? 네. 핵 추진 모듈을 장착하려면 이 수준이 필수입니다. 용접부를 직접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이음새가 보이지 않았죠.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보다 공정 오차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이 정밀도면 핵 추진 모듈도 문제없이 장착할 수 있었죠. 이 수준이면 진짜 가능하겠군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실제 42시간 자망 실증이었습니다. 장보고함이 출항했습니다. 저는 모함에서 관찰했죠. 실시간 데이터가 송출됐습니다.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음 수치는 여전히 바닥이었습니다. 20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해군 장교들이 차분하게 데이터를 체크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죠. 30시간을 넘겼습니다. 캐나다 측 관찰단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42시간을 채울 겁니까? 40시간이 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2시간을 넘긴 순간 조용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과장도 조작도 아니었던 겁니다. 장보고함이 부상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내렸습니다.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북극을 잘 모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바다는 압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 장교의 눈을 봤습니다. 순수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만함이 아닌 책임감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캐나다 본부로 긴급 송신했습니다. 핵 추진 전환 가능. 기술력 검증 완료. 즉시 계약 추진 건의. 메시지를 보내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틀 뒤 캐나다에 돌아왔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젊은 장교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한국 자료 좀 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42시간 자막 영상, 해군 내부에 공유 가능합니까? 물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한국이 정답이라는 의견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 중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독일은 과거입니다. 우린 미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 복도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한국 잠수함, 진짜 42시간 자망했대. 독일보다 훨씬 낫다던데. 여론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독일 측은 초조해졌습니다. 독일 대사관에서 추가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가격 할인, 기술 이전 확대,
온갖 당근을 내밀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작은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변화가 물결처럼 번지고 있다. 그 밑에 한 줄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승부수를 던질 때다. 일주일 뒤 폭탄이 터졌습니다. 캐나다 국방위원회가 비밀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반대파가 거물들을 총동원해 놨습니다. 독일 전직 국방장관, 영국 해군 제독, 미국 잠수함 사령관까지 있었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선택안의 타당성을 최종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독일 측 장군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핵 추진 경험이 전무합니다.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제독이 이어받았습니다. 북극 작전은 60년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그 경험이 없습니다. 미국 사령관이 마무리했습니다. 캐나다가 검증 안 된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기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회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립됐습니다. 혼자였고 그들은 군단이었습니다. 질의가 시작됐습니다. 호크맨 박사, 한국 기술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42시간 자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생산 공정의 정밀도도 검증했습니다. 그게 북극에서도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뮬레이션 결과가. 독일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보좌관이 급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의장에게 전달했죠. 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중대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기술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보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설계도 일부가 온라인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 측이 공격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은 기밀 관리도 제대로 못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작이었습니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죠. 이건 독일의 음모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가 파행됐습니다. 언론이 즉시 보도했죠. 한국 잠수함 기술 유출 의혹. 안보 리스크 심각. 한국 선택 재검토해야.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토 보안 서버를 뒤졌습니다. 유출 경로를 추적했죠. 4시간을 파고들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유출된 문서는 가짜였습니다. 한국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측에서 조작한 위조 문서였던 겁니다. 저는 즉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유출 문서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화면에 비교 분석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실제 설계도와 유출 문서는 다릅니다. 누군가 고의로 조작했습니다. 독일 측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나토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독일 측 IP에서 해당 파일이 업로드됐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장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럼 이 로그 기록은 뭡니까? 저는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타임스탬프, IP 주소, 접속 기록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독일 측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북극 작전 상황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러시아 핵잠이 다시 캐나다 해역에 접근했습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북극해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러시아 핵잠 위치가 표시됐죠. 캐나다 해역 불과 50km 앞이었습니다. 빅토리아급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2시간 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추적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핵잠을 놓쳤습니다. 저는 벽을 쳤습니다. 우린 여전히 무방비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국방부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방금 북극에서 뭐가 일어났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린 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핵잠을 막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나라가 생존하려면 한국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보수파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장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분위기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를 던지겠다고 말입니다. 2주 뒤 최종 선택 회의가 열렸습니다. 60조 원 규모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반대파가 마지막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죠.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독일안과 한국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독일 측 대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60년 전통의 파트너십을 제공합니다. 검증된 기술, 안정적 협력, 그리고 나토 통합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보수파 의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죠. 분위기는 여전히 독일 우세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한국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급 전문이 들어왔습니다. 의장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핵추진 잠수함 연구개발 완료 단계 진입 공식 발표.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의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핵추진 모듈 설계 완성. 실증 테스트 준비 중. 1초 만에 회의장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독일 측 대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한국 측 자료가 추가로 송부됐습니다. 화면에 장보고-3 개량형 KSS-3 배치-3가 떴습니다. 새로운 스펙이 공개됐습니다. 극저소음 신형 AIP 시스템, 북극 환경 적합성 테스트 완료, 핵추진 전환 대비 모듈 공간 최적화.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 쪽만 홀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걸 압도했습니다. 독일 측 장군들이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던 겁니다. 캐나다 총리가 일어났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할 시간이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독일은 60년 전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전통이 북극에서 우릴 지켜줬습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주 전 러시아 핵잠이 또 우리 해역을 뚫었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막지 못했습니다. 독일 측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과거에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장을 관통했습니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통이 아닌 생존을 선택하겠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자투표판이 켜졌습니다. 표가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1표, 한국 2표, 독일 1표, 한국 3표.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5표, 한국 6표, 독일 2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 8표, 한국 9표, 독일 3표. 마지막 표가 들어갔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11표, 독일 4표.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비명도 들렸습니다. 독일 측은 주저앉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젊은 장교들이 환호했습니다. 보수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총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22년 경력을 걸었던 승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역사적 결정입니다. 캐나다 한국 선택. 60조 원 규모 계약 확정.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타전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역사는 오늘 한국을 선택했다. 결정 다음 날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왔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전화했습니다. 호크맨 박사, 한국과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습니다. 프랑스도 움직였습니다. 한국 잠수함 데이터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핵잠 기술까지 확보했다니. 전 세계 해군국들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기밀 보고서 하나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나토 정보국에서 입수한 러시아 내부 문서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첫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향후 북극에서 새로운 변수다. 주의하라. 러시아 해군 정보국의 평가였습니다. 문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장보고 -3급은 우리 야생급을 추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잠수함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잠 개발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흔들 것이다. 긴급 대책회의 소집 필요. 중국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경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주일 뒤 캐나다 해군 본부에서 대규모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한국 모델 기반 북극 작전 전략 재편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작전 지도가 떴습니다. 장보고 -3급 배치도, 순찰 범위, 대응 시나리오 모든 게 새로 짜였습니다. 기존 교리의 60%가 수정됐습니다. 젊은 장교가 발표했습니다. 42시간 자막 능력으로 작전 반경이 3배 확장됩니다. 러시아 핵잠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차로 4척 도입, 2030년까지 총 12척 배치 계획입니다. 캐나다 해군이 완전히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조선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캐나다 해군 교육훈련단 파견을 환영합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캐나다 장교들이 한국 조선소에서 교육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진지하게 한국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한국에서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네시아. 한국 부스는 북새통이었습니다. KSS-3 수출 가능합니까? 협력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60조 원짜리 캐나다 계약 이후 추가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K-방산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세계 조선업 지형 자체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회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22년 경력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평가했습니다. 전략을 수립했죠. 하지만 이번만큼 확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군사 패러다임은 이제 서울에서 시작된다. 밑줄을 그었습니다. 3번. 저는 북극의 절망을 마주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러시아 핵잠이 우릴 뚫고 들어왔을 때의 그 무력감 말입니다. 독일이 실패했을 때의 절망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올바랐습니다. 한국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장보고 -3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 42시간 자망 테스트를 확인했을 때의 전율, 핵 추진 설계를 들었을 때의 경악, 그리고 최종 투표 순간의 그 떨림까지.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함께하게 된 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영광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극의 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 아래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이 함께 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역사는 지금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쓰이고 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